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6.8도, 그리고 영천은 37.5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와 경북 곳곳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산과 강, 계곡에는 휴가 나온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휴가객들을 부르는 여름 축제도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와 함께 천여 명의 관광객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은어 잡기, 수상 레저에 은어 요리까지 오늘 개막한 봉화 은어 축제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 건데 고기를 좀 더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붕어 잡기 체험, 연합작전으로 포위망을 좁히자 팔뚝만한 붕어가 걸려듭니다. 매년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즐길거리, 먹을거리 축제를 집중하고 있는 예천구는 그만큼 피서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부모님하고 은붕어 잡이 축제도 하고 삼명주말 가서 한 바퀴 돌고 용궁에 순대 축제 한대요.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하트하고 즐길 거예요. 햇살이 부담스러운 휴가객들은 시원한 산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곤충도 만져보고 가족과 다슬기도 잡고 산책도 하며 한여름을 즐겼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밤에도 열대야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해서 17개 노선이 없어지고 17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39.8%의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오늘 오전 750개 시내버스 정류장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바뀐 노선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버스 안내 홈페이지에서 노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구시청 콜센터 120번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3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달 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간선과 지선 체계로 노선을 개편하고 통행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역에서 가장 인동으로 먼저 가는 게 이제 지금 전기버스 7번 노선인데 이게 180번 번호가 이제 부여돼서 이제 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미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전 점검단이 버스에 직접 다 설명을 들으며 개편되는 버스 노선을 점검합니다. 이달 말 노선 개편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탑승해서 현지를 갖다 같이 한번 돌아봄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갖다 많이 감소를 하고 또 시민의 뜻이 노선 개편에는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불합리한 노선 연계와 환승체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가 시로 승격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미역, 선산, 인동 등 3개 거점을 정해 간선, 지선 체계로 노선을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굴곡되는 노선은 개선해 통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가다가 기다리다 타려고 하다가 바빠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버스 구간이 좀 빨리 구간이 좀 좁으면서 빨리 회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번호로 여러 경로를 운행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던 문제점도 개선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 지역의 간선 거점을 지정을 해서 이걸 3자리로 번호 체계가 바뀌고 지선에는 2자리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 번호 지역만 알게 되면은 쉽게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구미시는 또 운수업자 협의회 시내버스 4대를 정차하고 인동지역의 회차지 신설, 버스 정장 시설 정비, 버스 정보 시스템 확충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낙점해 두고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선정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실사, 심층 면접을 했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여론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당대표가 귀국하는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조항특위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항특위 심사 결과를 가지고 8월 둘째 주에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김문수, 정순천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당협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 낙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대구에 내로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저희 쪽 공모를 받았거든요. 이건 나는 김문수를 기다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선정되는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협위원장 선정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공천을 잘하면, 수성갑에서 잘하면 새누리당이 보이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마 첫 번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공천 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어 수성갑 당협위원장 선정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A 국회의원이 자신을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했다는 4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3차례 조사했고 호텔 CCTV 녹화 영상과 2사람 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중부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피신고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대구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곧 해당 국회의원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평리동 40대 스토킹 피해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오전 대구 평리동에서 49살 A 여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43살 김 모 씨가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고령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경상북도 코레일 주관으로 19박 20일간 14,400km를 달린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가 종착지인 베를린에 도착한 가운데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베를린에서 통일기원 대행진에 참가한 뒤 실크로드 국제문화 포럼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철의 실크로드 탐험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육상과 해상, 철길 등 실크로드 탐험을 완성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포항 방향 영천시 신덕리 부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오늘 오전 산문진 나루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성군이 오늘부터 낙동강 화원유원지 주변에서 시작한 회속선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로 낙동강이 맹독성 남조류의 배양소가 된 상황에서 유람선에 이어서 회속선까지 운항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지질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고가 난 지하 6층 주차장 신축 현장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어제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근로자와 공정별 공사 책임자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오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설계 도면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